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예, 499페이지요. 제5장의 안전관리. 자, 이 안전관리는 매 한두 문제가 꼭 출제되던 곳이에요. 쭉 되는데, 이제 지난해만 한번 빠졌는데, 그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꼭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자, 요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에 들으실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용어가 다 비슷비슷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용어를 잘 구분하는데 좀 주안점을 둡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크게 적용되는 법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택법, 또 하나는 시특법, 이거 이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죠. 또 하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법률이 있습니다. 예, 시특법은 여러분들 법규에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 학습하신 내용 중에서도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다 법규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법률 중에 우리 이제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뽑아 보면 주택법령상의 안전점검, 또 시특법령상의 안전점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의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거예요. 용어가 다 비슷하니까. 우리 이제 학생분들 중이나 혹은 뭐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이름 뭐 철수 그러면 동명이인들 있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안전점검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반드시 근거법령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걸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급소입니다. 근데 요것도 요건데요. 이렇게 이제 요걸 안전진단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요거를 정밀 안전진단하고 비교를 해봐라. 또 요거를 안전진단하고 비교해봐라. 이제 이렇게까지 들어가니까 좀 더 또 깊이 있게 또 구분해야 돼. 다 비슷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안전관리는 여기 요 부분을 잘 정의하는 거예요. 안전. 이게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정말 내용은 별게 없어요. 근데 다만 이름이 비슷해서 혼란을 겪는 것 뿐이죠. 접근 방법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택법령상의 안전점검은 뭐냐면요. 주택법령상의 관리 주체가 이거 누구예요? 주택법령상 관리체 여러분 잘 아시는, 그죠? 관리체 인수인계하고 뭐 하는 그 관리체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주택법이잖아요. 관리체가 반기마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들여다보는 행위를 안전점검이라 그래요. 안전진단, 이거 여러분들 점검과 진단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이 진단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행위예요? 전문가의 행위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행위. 이거 어디서 공부했어요? 하자보수 공부할 때 내력구조부가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 안전진단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체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안전관리편엔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이게 나오죠. 요거. 이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특법령상의 안전점검은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게 시특법령상의 안전점검은 하나가 아니에요. 세 가지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소방 공부하실 때 자체 점검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종합정밀점검, 하나는 작동기능점검. 이렇게 하듯이 시특법 영상 안전점검은 세 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렇게 세 가지니까 네, 또 나중에 이제 정밀 안전진단과 비교를 할 텐데, 자, 요 안전점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기점검, 또 하나는 정밀점검, 또 하나는 긴급점검. 이 세 가지를 안전점검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그 뭐죠? 이제 신학기가 돼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면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가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사람 이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이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걔는 키가 크고, 뭐 얘는 점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 이야기를 내일 시험 보러 가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냥, 자, 좋습니다. 이 정기 점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해까지는 무조건 반기마다 한 번 했는데, 등급이 A, B 등급, C, D, E 등급, 이런 이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점검의 횟수를 정기적으로 나누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지금 막 하겠다 이거보다도 이건 뭐 지속적으로 하니까 A, B, C 뭐 아직 이제 이 등급이 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런 등급은 반기 1회 이상 하고 또 D 반기 1회 이상, D 2등급은 뭐 위험할 때 해빙기, 우기, 동절기,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그러니까 연 3회 하겠네요. 그죠? 이때, 이렇게 점검하는 행위. 이게 이제 정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A, B, C 등급은 요때, D 등급은 요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행위. 그를 정기점검이라고 하고, 그 정기점검은 안전점검입니다. 시특법상. 자, 정밀점검은, 요거는, 요 또 등급이 A, 등급은 건축물의 경우만 얘기를 하면, 뭐 시설물도 있는데 건축물의 경우는 3년, B, C 등급은 2년, D, 2등급은 1년마다 이렇게 실시하는 거를 정밀점검이라고 그래요. 긴급점검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시. 지금 뭐 요런 간격 이런 건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추가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정밀점검, 그게 뭐냐 정기점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안전점검과 뭘 비교한다 그랬어요? 정밀 안전점검과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정밀 안전 진단 뭐 용어가 비슷하니까. 그럼 이 정밀 안전 진단은 이 정밀 점검하고 또 틀려요. 안전 진단하고도 틀리고. 그래서 이 정밀 안전 진단은 요거 이제 10년이 지나면 합니다. 6년마다, 5년마다, 3년마다, 4년마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특법에서, 법규에서는 공부를 하시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지 않아요. 대상이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동주택은 이렇게 내력구조부 또 뭐 이렇게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전진단 행위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죠? 시장이 이걸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밀이 여기도 들어가고 안전은 또 여기 들어가고 이게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정밀 안전점검은 이 안전점검의 상대 개념. 그리고 두 개가 이제 요 두 개가 호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공동주택도 시설물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같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요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 정기점검은 실시해야 됩니다. 정밀점검. 이걸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건 반기마다 하고 이거는 3년, 2년, 1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실시를 하잖아요. 이걸 실시를 하면 얘하고는 얘는 지금 반기마다 하고 얘도 반기마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해빙기울기 3회 이상 하지만 어쨌든 반기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하면 얘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내용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다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시특법은 반드시 안전점검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야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에서 이 안전점검이라는 행위는 관리 주체가 월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요 안전점검은 반기고 주택법은 시특법은 안전점검이 세분화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안전점검은 또 월 1회 이상이고 이게 다 틀리잖아요. 똑같이 안전점검이지만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어떤 철수는 키가 크고 어떤 철수는 키가 점이나 있고 어떤 철수는 이렇게 넓고 거기까지 그죠? 이렇게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때의 안전진단은 뭐냐면 또 요걸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때 안전진단은 뭐냐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린이에게 위해가 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거 애들이 이용하면 안 되죠. 이용을 즉시 중단하고 검사기관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걸 안전진단이라 그래요. 이 안전진단의 신청은 누가 하냐면 요 관리 주체가 합니다. 요 관리 주체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진단이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죠. 그죠? 안전점검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 신청하는 거잖아요. 1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고 요건 다른 행위입니다. 안전점검과 이 안전진단은 주택법은 이 안전점검은 그냥 반기마다 하는 거고 요거는 내력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으시면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의 큰 틀을 다 잡으신 거예요. 자,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세부적인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할게요. 뭐 안전사고 뭐 이런 쪽인 이야기 나오는데 쭉 넘어가고요. 50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안전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안전하게 관리를 하려면 뭐 다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되죠. 계획대로 해야죠. 그걸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전관리 계획. 그러면 이 안전관리 계획은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대상 시설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만들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502페이지에 보시면 대상 시설이 22개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 있죠? 고압가스, 중앙집중식, 발전 변절, 위험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502페이지, 503페이지에 걸쳐서 뭐 거기에 보시면 석추 공병 뭐 503페이지에 그죠? 요 23가지의 대상 시설이에요. 이것도 다 예전에 시험 출제됐던 거고요. 그것도 한 7, 8번씩 다 나온 겁니다. 대상 시설. 근데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이런 것들은 그냥 맥없이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 머리 글자로 해요. 그래서 거기도 뭐 그대로 머리 글자 따면 고, 중, 발, 위, 소, 승, 변 세대별로 설치된 건 제외 난, 변, 우비, 걸친, 하석, 주, 옹, 전, 로펌의 정장맨, 리차드, 기어 뭐 이렇게 머리 글자로 다 정리를 해서 그게 뭐 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갖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뭐 위에 순서대로 있으니까 됐고, 이쪽 국토부령에 있는 거 난간, 우물, 비상, 저수시설, 하수도, 석축, 주차장, 옹벽, 전기실, 경로당, 펌프실, 정화조, 담장, 맨홀,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에요. 예. 왜 한숨 쉬세요? 저는 몇 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5번 이상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럼 시험 보기 전까지 그 5번 안 볼까요? 5번이요? 이거 하루에도 5번 봐요. 막판에는. 그러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게 이제 내용이 크게 이제 5가지 형태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서 시설별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 도라 503페이지 나오죠? 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진단사항을 만들어라. 그럼 그 진단사항이 뭐냐? 그 바로 밑에 있는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책임점검해라 그 얘기고 2번은 진단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진단 어떤 진단이냐? 요게 거기에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진단사항 국토부령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진단, 위생 진단, 안전 진단, 위생 진단 이렇게 청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상 시설, 시기, 횟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채워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공벽, 겉면, 교량, 비상 저수 시설, 우물 뭐 이렇게. 소공복 비 오니까 우기는 담아라 빨리 담아 담장 하수도. 뭐 월동기에는 연중 추워지면 노숙 이게 걱정이 되죠. 연중 노숙 뭐 그래요. 그래서 안전 진단하면 뭐 머리 글자 따서 변고 소맨 유품 승인 기전어. 위생 진단 청소할 때는 빨리 잘 저어라 저으어. 이렇게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에 머리 글자를 그대로 쓴 겁니다. 두 번째 글자도 아니에요. 다 머리 글자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합니다. 해빙기는 2, 3월, 우기는 6월, 월등기는 9, 10월. 안전진단은 분기별 하고 승강기는 매월 하고 이거는 연 2회 이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적고 있잖아요. 요 표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 표예요. 시험. 뭐 지문까지 이야기를 하면 17번쯤 나온 표입니다. 우리 시험 18번 나왔는데 지난해만 빼고는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문으로라도.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거를 뭐 아주 자연스럽게 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이제 실무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 뭐 여기에 있는 안전진단 사항.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매번 나와요. 아무튼 지난해 환경안전에서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어디다 넣으라는 거예요? 안전관리 계획에다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번도 하고 2번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도 한번 만들어 놨다고 평생 쓰는 거 아니죠?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년마다 조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3년 경과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뭐 어떤 안전시설이 새로 생겨났다 이러면 3년 경과 전에도 하겠죠. 이때는 입자대표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0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교육이 나옵니다. 방범 안전 교육.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전관리 책임자로 이렇게 선정이 된 사람들은 시설물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강행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 2회 이내로 이제 회별 4시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협회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4시간 합니다. 4시간. 딱 4시간. 4시, 예전에 법은 4시간 이내였을 때는 한 30분쯤 전에 막 수료증 나눠주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4시간 하라 그래서 딱 4시간 채워요. 연 2회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505페이지에 이제 안전점검. 요거 이제 살펴본 거예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심화 과정에서 보실 텐데, 올해 이제 법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16층 이상을 유자격자가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16층이 안 돼도 30년이 경과했거나 등급 CD 2등급을 받으면 16층 이하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505페이지 그 맨 위에 안전점검 실시 의무, 그건 이제 올해 바뀐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심화 쪽에서는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 요런 이야기들은 이제 올해 반드시 이제 또 이야기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06페이지에 시특법. 이 시특법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요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의 구분은 어디 나오냐면, 50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조치라고 해서 3번에 나오고, 거기 보시면 안전점검이라고 나오는데, 그 안전점검은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정기점검, 509페이지에 긴급점검, 세 번째 정밀점검, 이렇게 이제 나뉜다는 거예요. 그거 꼭 구분하셔야 되고, 그 정기점검도 이렇게 반기 1회 이상 하는 것과 3회 이상 하는 것,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요, 참 이 법을 일관성이 없게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와요. 이제 바꿔 얘기하면 공부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또 바꿔 얘기하면 공부하면 여럿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잘 봐요. 정기 점검할 때는 A, B, C가 묵종, D가 구분이 돼요. 정밀 점검할 때는 D는 그냥 가는데 또 A와 B, C가 또 떨어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주택법 개정된 거 이야기할 때 16층 이상은 유자격자가 하는데 16층 이하여도 유자격자가 할 때는 CD 2등급입니다. 이때는 또. CD가 묶인 점은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 C가 이쪽에 갔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혼란을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려면 얘가 뭔지를 정확히 구분해 놔야 이게 살이 가서 탁탁 붙지. 얘가 뭔지도 모르는데 CD가 DC인지 이게 노래 CD인지 뭐 이게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쉽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 보셨고, 거기 보시면 511페이지에 그 4번에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우리가 A, B, C, D, E 뭐 이게 뭐냐 거기 나와 있죠. 안전등급에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다, 오 최상이죠. B 양호한 거예요. 보조부재에 살짝 이제 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C 보통입니다. 이건 주요 부재에 이제 금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D 미흡이에요. 주요 부재에 금이 여러 개 나타나죠. E는 불량입니다. 이건 못 쓰는 거예요. 불량. 내다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강을 하거나 개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B, C, D, E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정밀점검 받으면 이 등급을 받아요. 그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진다는 거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제 마지막 법령인데요. 요건 이제 큰 틀로 해서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뭐예요? 그네 같아요? 자,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자, 이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면 설치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이거는 승강기 완성검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설치 검사가 되면 이제 사용을 하겠죠. 인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관리 주체. 그럼 관리처가 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으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꼭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매월 1회 이상 하는 거 있었죠. 그게 뭐라고요? 안전 점검합니다. 이거는 월 1회 이상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리처가 요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안전 점검 했는데 위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안전진단 신청하면 돼요. 위에 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신청하시면 되죠. 그럼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2년에 1회 이상은 꼭 이걸 해야 됩니다. 2년이라고 하는 그 정기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자, 그래서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선 이제 설치 검사 받고 이제 인도 받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513페이지 하단에 보면 5번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 검사라고 정기 시설 검사라고 해서 적합성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 검사 받으라 그러죠. 왜 그러면 이렇게 설치 검사 받으면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뽑히는 것도 아닌데 왜 정기적으로 시설 검사를 받으라고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여기 앉아서 그네를 타죠. 슝슝 이렇게 그네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뒤에 또 어르신들 운동하라고 이렇게 이제 놓고 발판 있고 손잡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 있죠. 이렇게 그죠? 허리 이렇게 흔드는. 여기다 이걸 만들어 놨다. 그러면 여기서 운동하고 있으면 얘가 뒤로 가다가 탁 부딪힐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치 검사에 합격을 했어도 정기적으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안전 위해요인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어린이가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이런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그 소리예요. 그죠? 자, 그리고 5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점검이죠. 월 1회 이상. 뭘 들여다보냐면 514페이지 그 하단부에 안전점검 항목 방법이 있어요. 월 1회 이상 하라 그래 놓고 연결 상태,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 이렇게 청결 상태도 봅니다. 또 안전수칙 표시 상태, 뭐 부대시설 위험물 존재 이런 걸 봐요. 그래서 보니까 깨끗하다. 그럼 뭐라고 써요? 515페이지 안전점검 방법이 깨끗하다. 양호 이렇게 쓰겠죠. 그죠? 양호 그죠? 양호 이렇게 깨끗하다. 흔적 없다. 깨끗하다. 근데 요주의는 어느 때 쓰는 거냐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주의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없는데 내구연한을 지났을 때 요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요주의 그 다음에 요수리는 위해의 가능성이 있으면 요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위해가 발생하면 이용을 금지하게 돼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진단은 이 안전점검 결과 위해가 있을 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515페이지 반갈 5번 안전진단의 신청에서 이렇게 위해가 있다 그러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안전진단을 하게 되죠. 자, 요게 이제 맥이고 이 서류는 얼마 보관할까요? 우리 문서관리에서 배웠잖아요. 근로자, 어린이, 뭐 성희롱 뭐 이런 것들은 하수도 이런 것들은 3년 그죠? 거기 나옵니다. 3년간 보존해라. 515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맨 밑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요. 51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돼 있어요. 이제 실무에 가시면 여기 입력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받은 거, 뭐 또 거기에 검사받은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517페이지 보시면 보험 가입. 이건 언제부터 보험에 가입한다 그랬죠?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518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안전관리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 안전관리는요, 사실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똑같이 안전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안전점검이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다 다르다. 동명이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일단 딱 해놓으면 여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외울 거리는 다 뭐 하석주, 리차드 기어 뭐 이런 이제 암기법에 의해서 다 정리를 하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나중에도 보시면 얘가 갈 곳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본 과정을 마치고요. 이제 이러면 이제 실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맛을 본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심화된 과정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서 살을 좀 붙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과정 이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심화 과정에서 찾아뵙도록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